신부의 림프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중추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추신경계는 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뇌하고 척수신경을 우리가 보통 중추신경이라고 하잖아요.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를 따라서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뇌와 척수신경을 우리가 보통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뇌와 척수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죠. 다행히 왜냐하면 당연히 중요한 기관이죠. 뇌세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척수신경도 상당히 신경이니까 되게 중요한 기관으로서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기관 같은 경우 뇌나 척수와 같은 이 신경계,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도 뇌와 척수 안에는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 세포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혈관들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 바깥으로 혈액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직접적으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혈관 안에서 빠져나가서 직접적으로 얘네들한테 공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시켜주는데요. 뇌와 척수 같은 이런 중추신경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혈액 성분 중에서는 좋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나쁜 성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그 이외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뇌세포로 갔을 때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세혈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게 되면 또는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공급을 받게 되면 결국은 세포 자체가 손상이 될 수가 있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뇌가 만약에 바이러스에 그런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세포,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세포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게 특수한 형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고 이 혈관 안에는 당연히 이게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 이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성분들이 혈액에는 다량으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게 별세포라는 겁니다. 별세포들이 요 그 뇌에 있는 이 혈관 주변에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별세포의 그 알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거에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주변에 있는 여러 세포들, 특히 뇌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한테 공급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 하듯이, 우리 릴레이 할 때, 개주할 때, 바톤을 주는 것처럼 혈관에서 나온 것들을 직접적으로 딱 받아서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줘서 뇌세포에게 공급을 시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아무거나 다 이렇게 뇌세포에게 다 공급을 하지는 않는다. 선택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용어로 얘기할 땐 BBB라고 합니다.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BBB라고 해서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죠. 장벽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장벽 역할을 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뇌세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형태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혈관,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림프관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림프관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그러니까 뇌 안에는요, 이 림프관이 아예 없어요. 림프관이라는 게 이 안에는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모세혈관이 가 있고 그 안에서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데 이 뇌에는 그렇게 뇌세포들이 그렇게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는 림프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 대사산물들, 뇌세포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을 이동시키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특수한 형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추신경계 CNS에서는 노 이니셜 림프베스, 시작 림프관이 일단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림프, 예비림프죠, 조직액, 예비림프가 어디로 흡수가 됐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흡수가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전부터 나와 있었던 잘 알려진 경로인데요. 이렇게 올팩터리 너브, 그러니까는 후각신경이죠. 그다음에 옵틱 너브, 시신경, 오디터리 너브, 청각신경이죠. 이렇게 중요한 얼굴 쪽에 있는 신경을 따라서 이 림프액이 요렇게 그 안에 신경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가게 되면 신경의 그 터널을 통해서 신경을 싸고 있는 터널을 통해서 그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림프의 흐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신경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흐름이 만들어지는 어떤 가이드 역할이 되어져서 그 통로가 되어져서 그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져서 주로 어디로 흡수가 제일 많이 되냐면요. 신경, 후각신경, 청신경들이 있게 되는데 주로 이 코 아래쪽에 있는 입 천장에 있는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경구개와 그다음 안쪽에 있는 연구개. 그래서 입 천장 쪽에 있는 경구개와 연구개 쪽으로 해서 결국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구개와 연구개는 상당히 입 천장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뇌 쪽에서 있는 모든 림프액들이 상당히 많은, 모든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림프액들이 이렇게 중요한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이런 후각신경, 청각신경, 그다음에 치기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경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것은요. 이 신경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은 요 후각신경입니다. 아까 주로 코 쪽으로 흡수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후각신경 쪽으로 제일 많이 이 림프의 뇌 쪽에 있는 프리림프가 흐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게 뇌에서 봤었을 때 여기 주변에 생긴 여러 가지 대사물질들, 프리림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다른 형태로 지금 그 뇌를 보여둔 건데요. 여기가 지금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어, 뼈죠, 뼈. 그 다음에 두개골 싸고 있는 이제 두껍게 싸고 있는 경막, 듀라미타라고 하는 경막이고, 그 다음에 피하가 있고, 피하 거미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미막 아래쪽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간이 있게 되는데, 요렇게 이 정중앙에 실제로 제일 많은 게 우리 그 두개골에서 정중앙 쪽에 제일 많이 이렇게 움푹 패여진 곳이 있는데요. 그 움푹 패여진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혈관의 이동이 동맥 혈관의 이렇게 주행이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 주변에 이렇게 혈관을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결국은 이렇게 뇌에서 오는 그 뇌세포, 별세포들이 이렇게 발을 내가지고 거기 안에 혈관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뇌세포에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공급받은 것들이 이렇게 신경들이 공급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거될 때 마찬가지 제거될 때는 어떤 형태로 제거되냐면 이게 정맥 쪽에 뇌에 있는 정맥 쪽에 주변에 있는 요 빈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림프액의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로 그게 이렇게 빈 공간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주로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만나냐면은 여기 지주막하 거미막 아래쪽에 있는 쪽에 유의 빈 공간 보통은 여기가 뇌척수액이 흐르거든요. 뇌척수액이 흐르는 우리가 보면 아까 여기 뇌를 이렇게 봤을 때 뇌를 싸고 있는 이 부분에 뇌척수액이 흐르죠. 그 공간 쪽으로 이 정맥이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불필요한 프리림프, 예비림프가 이렇게 해서 이 정맥 그 관을 통해서 정맥 주변의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요 뇌척수액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뇌에서 정맥을 따고 요 공간을 통해 이동을 했다가 어디로 여기 보면 여기 뇌척수액 쪽으로 이렇게 여기 CSF가 뇌척수액이죠. 뇌척수액이죠. 이쪽으로 이게 합류가 되고요. 합류가 되고 그러면서 뇌척수액에 있는 그 뇌척수액에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림프관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요.
그 실질적으로 뇌를 싹은 요쪽 부분에서 이렇게 림프의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림프의 흐름이 만들어진 림프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범위가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 범위가 크지 않은데 2015년도에 네이처지에 2015년도에 이거 기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2015년도에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네이처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뇌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림프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듀라미타, 경막이라고 하는 어, 경막이라고 하는 듀라미타에 이렇게 림프관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뇌척수액으로 온 예비 림프들이 결국은 이 안으로 이렇게 많이 흡수가 된다. 많이 흡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머리에는 저기 림프 흐름이 많이 있지 않다라고 한 이전에 학설을 뒤엎는 그런 새로운 정설을 여러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그 기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막에는 이렇게 림프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지도, 뇌의 림프 지도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림프액의 흐름이 그냥 이렇게 시신경이나 청각신경, 후각신경 이런 신경 라인을 따라서만 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경막 쪽에 림프관 쪽으로 주로 많이 흡수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제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뇌 쪽에 생성되어 있는 뇌 쪽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없어져야 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정맥 주변에서 흡수가 되어서 뇌척수액과 함유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혈관에서 바깥으로 뭔가 그 뇌세포에게 공급이 되어질 때는 아까 비비비라고 하는 혈액 뇌 장벽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혈관 안에서 받아내는 형태로 선택적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거할 때는 요 안에 있는 뇌실질에서 여기 안에 뇌세포가 있는 뇌실질이죠. 뇌실질에서 정맥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뇌척수에까지 이렇게 가는 경로를 우리가 보통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 중추신경계 안에 있는 여러 예비 림프,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간질액이죠. 프리림프, 예비 림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결국은 뇌척수에까지 가는 요 경로, 요까지를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은 뇌 안에 있는 여러 없어져야 될 림프 물질들, 림프 의무 물질들, 뭐 조직액들이 에비림프들이 결국은 흡수가 제거가 된다. 어디까지? 예, 척수를 통해서 경막에 있는 림프를 통해서 제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림프에 흡수되는 영역은 중추신경계에서는 예, 뇌 밖에서 경막에서 실질적인 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바깥쪽 경막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게 예전의 그림입니다. 예전. 우울도. 뇌 머리 쪽에 있는 림프의 흐름을 얘기한다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신경이나 후각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경로밖에 실질적으로 림프의 흐름을 그려내진 않았어요. 여기 지금 림프의 흐름인데 그려내진 않았는데 결국은 이 뇌에는 아무 림프가 흡수될 수 있는 예비 림프가 흡수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현재의 림프의 지도라는 거죠. 이렇게 이전처럼 뇌 쪽, 뭐, 호, 연구계나 경구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경로도 있고, 이전처럼 있고, 그 다음에 경막 안에 있는 요 림프관이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 글림파틱 시스템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그 정맥, 혈관 통로를 타고 뇌척수에까지 이동이 되어서 결국 이 안에 경막에 있는 림프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냐, 결국은 이렇게 같이 흡수가 된 것들이 이렇게 목쪽에 있는 림프절로 합류가 되어져서 결국은 어디로? 예, 터미너스로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플러스 새로운 림프의 발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전의 림프의 흐름, 현재의 림프의 흐름. 그래서 여기 보면 각막을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림프의 흐름이 관의 흐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동맥 공급이죠. 그 다음에 여기 뇌의 실질이고 그 다음에 정맥 쪽인데 정맥 쪽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뇌 실질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 정맥 주변에서 이렇게 이동이 돼서 그건 CSF 척수액 쪽으로 CSF 여기까지가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정막에 있는 림프관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서 터미너스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진다. 거죠. 그래서 심부에 있는 특히 중추신경계에서 흡수되는 림프의 흐름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어, 그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혀냈고 그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뇌에서의 림프 흐름이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뇌에서 생성되는 림프가 이렇게 잘 흡수되는 림프 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쭉 이제 대본 없이 설명을 하고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부의 뇌 쪽에 있는 새로운 림프관이나 내지는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가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은 정리를 다시 하자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이전처럼 그 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경로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글림파틱 시스템을 통해서 흡수되는 경로가 있다. 글림파틱 시스템은 뇌 실질에서 정맥의 빈 공간을 통해서 그 공간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어져서 뇌측수액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경막에 있는 새롭게 발견된 그런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결국 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정맥 각 터미너스 쪽으로 흡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의 뇌 심부에 있는 뇌 흐름을 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후에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